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반도체 세계 1위 이 기업 평생에 다시 없을 최저점 매수 기회가 나왔어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9월과 10월 모두 다 증시 자체가 엄청난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없는 종목이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총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에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다고 하실 때 참고하시면 수익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평생에 다시 없을 최저점 매수 기회가 나온 반도체 세계 1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 실적 발표에서 엄청난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턴을 기다리는 삼성전자, 내년도 HBM 공급 업계 최고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1, 77.57%로 감소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감소가 많지만 전기 대비로는 매출은 12.33, 영업이익은 264%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함과 동시에 선단 공정 기반의 제품의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71조가 넘는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감산과 그리고 반도체 D램에 대한 가격 인상,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감소하고 실적도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HBM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공급 역량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며 이미 주요 고객사들과 공급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입장을 표출했고요. HBM3 4세대는 내년 상반기 내 HBM 전체 판매 물량 가운데 과반을 넘길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하반기에는 5세대 HBM3E로 급격한 전환을 통해서 기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산업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 중국이 앞으로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해 가면 어떡하냐.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7나노에 대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상용화를 시작으로 이 중국의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에 화웨이가 7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에 ASML의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정황이 나왔고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중국산 7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가 자국산 장비가 아니라
ASML의 제품을 활용해서 생산되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화웨이 스마트폰의 7나노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ASML의 노광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내용으로는 SMIC가 여전히 미세 공정 구현의 핵심인 노광 장비를 ASML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섬세한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SMIC가 화웨이 스마트폰에 공급한 것과 같은 7나노 반도체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일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반도체 고성장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한번 흠칫하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의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틈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인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대장인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면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산업 업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주한 수십억 달러 규모, 50억 달러입니다. 규모에 대한 최신 반도체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 대한 수주 물량 공급을 마쳤고요. 새 규제가 오는 11월 중순에 발표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내년의 주문 건수의 일부를 빨리 준비해서 발송하려고 추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지난주에 엔비디아에 서한을 보내면서 첨단 반도체 판매에 대한 수출 대안 조치가 즉각 발효된다라고 통보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50억 달러가 넘는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내년 납품 물량을 선주문한 중국 최대 AI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은 주문 금액이 5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인데 이 수준에 대한 물량 자체를 아예 넘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맞지 않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꼬꾸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GPU뿐만 아니라 앞으로 CPU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시장에 대한 캐파를 넓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PC용 CPU 칩 시장에 진출합니다. ARM과 손잡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용 CPU를 공급할 전망이고요. ARM의 반도체 아키텍처를 활용해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즉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 만드는 건 맞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고요. 결국에는 PC 시장이 점차 저무는 PC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태블릿 시장은 점점 커지면서 인텔이 CPU 시장의 절반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나 다른 AMD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점유율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뿐만 아니라 CPU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의 캐파를 확보하는 거겠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텔이 그래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인텔은 네이버와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 확보에 이번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의 AI 추론용 서버를 원래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이번에 인텔 CPU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GPU가 CPU 대비해서 10배 정도 추론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해서 CPU 활용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이버는 서버 전환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이나 추가 장비 투입 없이 GPU를 CPU로 대체하면서 연 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CPU를 이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인텔과 GPU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엔비디아가 서로의 경쟁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반도체의 업황이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만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시장의 변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냐? 물어볼 수 있겠죠. 시장의 변수는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변수들이 반영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의 이슈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도체 회복에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산적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산업 동향에 이어서 수출까지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경기 지표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상저하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때요? 월별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6.2%, 6월 달에 28%, 7월 달에 33.6%, 8월 달에 20.6%, 9월 달에 13.6% 등으로 간격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영향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증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지금 수출 증감률과 회복,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투자로 인해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사람들, 소비자들은 돈을 많이 안 쓸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미래 산업들 중에서 핵심 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AI와 반도체를 엮은 대다수의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투자에 따른 시장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글로벌 변수는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이번에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9월 달과 10월 달에 증시가 10%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왔죠. 거의 다 선반영이 된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또 한 번 더 핵심 소재를 제재가 나올 수 있고 그 이슈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 한 번 더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딱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이 이번에 흑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흑연을 공급망을 막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확보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80%를 웃돌고 있고요. 핵심 소재 20개가 80%를 웃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는 98.89%, 반도체용 슈퍼캠 96.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2달 만에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중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핵심 산업,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발 공급 대란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미국은 이 같은 민족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6년도까지 약 9조 1천억 원의 예산을 광물자원 확보에 투입을 방침했고요. 우리나라도 희소금속 비축 예산이 원래 372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넘어가면서 2,331억 원으로 그 비중이 5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희귀 광물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G7에서도 무역 장관들이 지난 29일 경제적 위압 확산에 우려하면서 반도체와 광물 등 주요 물자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결정합니다. 공동성명에서 부당한 무역 제한 등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이 확산되는데 우려를 포함해서 협력해서 대항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G7의 정상들은 원래 지난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주요 광물 등에 대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광물 자원이나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 물자에 대한 인도,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자원이 풍부한 5개국과 확대 회의를 열고 공급망 구축 합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광물이 충분하게 있는 국가와 협력을 맺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더해서 아론 로니 채터지 듀크대 교수는 미국의 칩스법 제정으로 한국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이번에 칩스법에서 380조를 쓸 예정이고요. 한국 기업과 공급망 재편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채터지 교수가 뭐 하는 애냐? 지난 1년 동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반도체법 이행조정관으로 있었고요. 칩스법을 제정할 때 그 안에서 주도한 인물이 바로 아론 로지 채터지 듀크대 교수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칩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과 반도체 펀드 대출 등을 포함해서 약 380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공급망 확보도 함께 중요해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결국에는 소부장입니다. 그 중에서 부품과 장비가 아닌 소재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장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부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았던 만큼 더더욱 지금 시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BCNC입니다.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 반도체형 합성 쿼츠 국산화 소재인 QD9 플러스 부품에 대한 PCN 완료와 동시에 첫 양산 수주를 접수한 기업입니다. 바로 최근에 이슈가 나왔고요. 차세대 미세 공정인 EUV 노광에서 합성 쿼츠로 제작된 포토 마스크만 사용되는 만큼 결국에는 이 합성 쿼츠가 차세대 미세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고요. 이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BCNC가 이 합성 쿼츠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용 합성 쿼츠 소재 부품 업체로 BCNC를 낙찰한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도 자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남은 11월과 12월에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반도체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BCNC 좋은 거 알겠고 반도체 산업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부 다 난 알고 싶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돋보기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 설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하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했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총 4가지를 적을 수 있게 나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이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여러분들만 아시면 되시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나 필명 적으셔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누구나 100% 무료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자,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단기 급등주 및 핵심 자료집을 공유해주는 컨텐츠이고요. 제가 단기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내용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급등 뉴스는 매일 나오는 시장의 핵심적인 뉴스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평생 무료로 해당 컨텐츠들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꼭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안에 있는 급등 추천주와 핵심 자료집, 핵심 뉴스, 관련주, 급등주 재료의 관련주들까지 모든 컨텐츠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